아망디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뭔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라 그런가 되게 뭔가 넷플릭스처럼 막 이렇게 열광하지는 않고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에어비앤비 그 로고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4년에 바뀌었죠. 핑크색이잖아. 그래서 로고가 되게 독특하고 말이 많았죠. 왜 말이 많았어요? 표절이라고 막 말이 많았었는데. 표절이었어? 뭐의 표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똑같은 로고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거 표절이 많았었는데 네네. 표절이 말이 많았었는데 너무 심플해서 이게 뭐 그러기엔 너무 말이 모양새가 간단한 모양새라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양새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에어비앤비의 이미지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일부에서 그 긍정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로고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네. 네, 이미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변해온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야말로 그러니까 이 IT 업계에서 눈에 띄게 막 이슈를 받으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받으면서 팍팍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냥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 되게 강하거든요.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버렸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뭔가 에어비앤비 말고는 동일한 걸 하는 데가 없잖아요. 완전히. 있어요, 사실. 있어요. 네, 근데 안 유명하지. 안 유명한 이게 워낙에 너무 크니까 당연히 이걸로 하니까. 그렇죠. 뭐 의실장은 좋아하는 카우치 서핑 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은 카우치 서핑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카우치 서핑은 맞아요. 90년도 후반부터 있었던 거라서 이게 저는 아예 롤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나름의 이것도 그 넷플릭스처럼 뭐 창세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시리얼을 팔아서 했다 뭐 이렇게 했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니 시리얼 사 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증명자가 있어? 네.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러면 뭐 일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디자이너와 개발자 팀이 근데 사실 뭐가 특별할 게 있나 싶거든요. 어느 회사든 다 있는 어느 거잖아요. 회사든 다 있고 뭐 우리 회사도 있는 건데 그거는 너도 개발자잖아. 그렇지. 개개기. 우리랑 엔지니어링 팀이 비교가 안 될 뿐이지. 네. 에어비앤비 엔지니어링 팀은 아망드가 소개해줬었죠. 역시 여기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에어비앤비가 업계 최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팀도 실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명한 뭐 하이퍼노바나 크로노스 같은 개발용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게 뭐예요? 개발용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술 회사로서 그 기술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 공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에어비앤비 안에서 쉽게 말해 쓰고 있는 것들을 이거 쓸만하다 공개할게. 이렇게 너네도 쓸 수 있게 공개해줄게. 우리나라는 GS 인증이 그 척도인데. GS 인증이 뭐야? 굿소프트웨어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GS는 25죠. 네. 어쨌든 굉장히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에서 잘 만든 기술을 너네도 써 하면서 공개하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회사를 평가하는 기술의 평가를 하는 척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를 많이 했고요. 또. 네. 그리고 내부에서 테크토크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진끼리 얘기를 하는 그거를 유튜브로 얘네가 공개를 하는데 진짜요? 그 수준이 되게 높아갖고 그 세션 한 개 가지고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도 해요. 정말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 주소가 nerd.airbnb.com이에요. 너드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컴덕 뭐 이 정도 되나? 오덕.airbnb.com 이런 거죠. 컴퓨터 덕후. 네, nerds.airbnb.com. 그래갖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뭐 디자이너가 CEO라서 그런지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이트 첫 번째로, 자체도 너드들끼리 모여있는 사이트 자체도 그렇죠. 배려 전에 거기 디자이너 몇 명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하는 개발자들이 있겠지, 아망드 같이. 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에어비앤비 홈페이지가 굉장히 미려해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예쁘고 그리고 기능성 자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보기 편해.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디자인 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떤
가이드를 잘 잡아놓고 네.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 호텔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하는 사이트 형태는 비슷한 게 많아요. 네. 호텔스닷컴, 뭐 익스피디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용자 접근성을 보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제시하는 그 UX가 전혀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놨어요. 비슷한 게 거의 없을걸?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숙소를 검색하는 화면, 네네. 그 화면 말고 에어비앤비 회사 홈페이지도 특이하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네네. 좀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뭐 호스트를 배려하는 글들도 많고요. 그리고 디자인 팀의 그 포인트도 특이한데요. 에어비앤비 내부에서 디자인하는 가이드나 이런 거 외에 네. 디자인 트렌드나 이런 분석을 해서 같이 올려주기도 해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다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개발팀은 이제 nerd.airbnb.com에서 그걸 네. 하고 있고요. 네네. 디자인팀은 airbnb.design이라는 곳에 블로그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들은 참고하실 게 많고. 네네. 아, 홈페이지 주소가 airbnb.design이라는 거죠? 네. 그럼 도메인 새로 샀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아, 나 뭔 소리 하는 네. 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 요즘은 참 그런 도메인이 있지. 잘 산 것 같아요. 네. 추가금 얹었네 또. 너드들은 추가금 안 내고 그냥 쓰고 있는데. 야, 있는 거 써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아니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내부 직원이랑 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아까 말한 개발팀이랑 디자인팀이 운영하는 네. 그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로 봐도 될 정도로 그 퀄리티가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소스들을 공유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 디자이너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볼 정도로. 그렇죠. 네.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싶어도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뭐 이건 변명이란 변명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도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는 회사는 몇 없어요. 왜냐하다 그렇죠. 보면 손에 꼽히지. 왜냐하면 이것들을 작업하기에는 회사 업무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윗선에서. 특히 뭐 개발팀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 업무의 일환으로 뭐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뭐 글을 쓰고 앉아 있어. 개발팀에도 뭐 코딩만 잘하면 되지 왜 글을 쓰고 앉아 있어.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같이 뭔가 이러면 너무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융합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 때도 뭐 단순히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런 기술을 썼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현재 기술들은 뭐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하는 게 추세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되어 있는 글들을 써준다면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그게 불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진짜 그렇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회사가 어쨌든 커나가려면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인재들이 그 넷플릭스에서 얘기한 대로 탑 클래스여야 되잖아요. 에어비앤비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탑 클래스가 들어올수록 회사가 커나가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지. 근데 새로운 인재들은 대부분 그런 탑 클래스에 있는 인재들은 꽤 많이 그 한 분야를 파고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사를 결정하는 그 척도가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듯이 외부에 공개한 자료들이나 기술 블로그 그 같이. 기술 블로그들이나 디자인 블로그들 같은 데서 네.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마케팅이 되는 네. 거고. 그 내부 그러니까 인크루트 상에서 마케팅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너무 뭐 홀대하죠. 워낙에 유명하잖아. 사람을 이제 근데 소홀히 하기 실제로 때문에. 뭐 이건 나중에 뭐 토론 시간 있으면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개발자들조차도 이걸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그냥 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혼나요. 부럽고 재미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개발자들이 배우는 정보들은 얘네가 만들어내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재미있고 선두주자로서 잘해주는. 네,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고. 네. 국내에서는 이런 거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이 말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직원들도 뽑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팀 한 명 뽑고요. 디자인 팀은 안 뽑더라고. 아 그래요? 네. 디자인은 해외에서 공수해 오고 있나 보다. 그런가 봐. 아니면 다 뽑았던가 벌써.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법적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네. 그 법적인 거 외의 문제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뭐 도덕적이나 네, 이런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옆집 사람이요, 나는.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야.
그치.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사실. 네네네. 에어비앤비가 고쳐야 할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위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사실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완벽한 가이드처럼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잘 해놓은 게 뭐냐면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되게 양쪽 모두한테 만족을 줘야 되거든요. 그치.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만족을 줘야 되고 네. 집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이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안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 항상 기둥에 써 있어요. 너 집 니네 집도 한번 빌려줘봐. 네네.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거기 좀 재미로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아무리 지사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말들이 좀 어눌하고 좀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번역이 돼 있고 읽고 있으면 내 집을 당장 빌려줘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이 당할 정도로 글을 잘 써놨고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말한 대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도 있고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좋네요. 뭐 참고로 여기 그 CTO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미국에 가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 포켓몬고 같은 거군. 네, 에어비앤비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에어비앤비의 뭐 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 저번 주인가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 저번 주였어요? 그게? 저번 주였나요? 이번 주 초인가? 어쨌든 이번 달이었군요. 네. 그 슈퍼볼의 또 골든 타임. 누구야 이번에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아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광고했어요. 그 30초를 사서요. 에어비앤비가 네. 해시태그 We Accept라는 해시태그로 미국의 다문화, 다인종을 받아들인다라는 캠페인으로 또 했죠. 약간 트럼프형 엿먹어 같은 걸 했네요. 그렇죠. 뻑큐 여기 이제 그 공동 창업자가 4년간 난민 지원을 위해 $400만 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그것도 회사 하잖아요. 자체 그 집들 제공해준다고 우리가 이발소에서 무료 숙소도 제공을 하고. 멋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열리신 분 같아요. 잘 된 것 같아 이분. 뭐 될성 싶은 사람이었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사용을 이제 셋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집을 이제 빌려주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아 호스트로. 네, 호스트로 시도해서 뭐 완벽히 첫 게스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호스트 등록까지 이제 맞춰 본 적이 있었는데.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각 나라의 실정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네네. 처음에 등록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내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한국의 숙박업에 대한 법률, 그 법률을 이미 잘 해석을 해서. 보통 이제 가정집에서 하려면 이런 거를 다 보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요소들. 뭐 소화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걸 할 여력이 없다면 그 신청하면서 같이 도와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쪽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줘요. 물론 그 비용은 이제 어떻게 환원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초기 게스트 비용의 일부를 그런 걸로 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호스트를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있었던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들 뭐 소화기, 화재 감지기, 뭐 도난 경보기, 뭐 이런 것들인데 필수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 같이 이제 패키지로 이제 호스트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 계속 재밌다라고 하네.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을 위해서 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인 해야 되는 부분. 일들로 적어놓는군요. 그렇죠. 뭐 아니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화장실 문 옆에 붙여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까먹고 못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해볼까? 그 우리 자가발전 스튜디오 저기 녹음하는 날 말고는 별 방이 하나 비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자면은 근데 사람들 재우면 약간 뭘 입돌아가. 그리고 별 반 개밖에 못 봐. 그리고 욕 써놓지 사람들이. 그 어쨌든 근데 그런 저는 제가 에어비앤비를 써본 경험은 에어비앤비 한 3번 써봤는데 에어비앤비를 3번밖에 안 써봤어요? 네, 3번밖에 안 써봤어요. 3번 정도 써봤는데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썼냐면
집 전체를 빌리는 방식으로만 써봤어요. 네네.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제대로 된 게스트하우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가는 게 좀 꺼려져요. 도미토리 자체를 싫어하는. 네, 저는 좀 싫어요. 남들이랑 같이 자는 것도 싫고. 그거 경험해봐야 되는데. 누가 자는데 코 고는 것도 싫고요. 그걸 네네. 듣는 것도 싫고. 뭐라고요? 내가 코 고는 걸 남이 듣는 것도 싫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은 온연히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해야 되는. 나 편하게 자고 싶어. 네. 그래서 항상 전체 집만 빌렸거든요. 네네네. 세 번 다? 세 번 다 전체 집 빌렸는데 어디였어요? 도쿄 2번, 그 다음에 홍콩 한 번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후쿠오카. 후쿠오카. 긍정이랑 갔던 후쿠오카. 홍콩은 아니었어요. 홍콩은 호텔이었다 참.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갔을 때는 처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주인도 있고. 주인이랑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네. 그런 이건 기대감. 도쿄 이야기인데 네. 처음 에어비앤비 할 때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어요. 네네. 갔는데 호스트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는 거야. 그치. 왜 그래서 도착할 날쯤 되면 설명문 오잖아. 어떻게 나 그래서 찾아가라고. 설명문 너 나 안 만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만날 거고 우편함에 열쇠 있으니까 그걸로 문 닫고 들어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빌려주듯이.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제가 그 도쿄를 여행 가기 하루 이틀 전까지 숙소를 안 구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도쿄를 갈 때가 되니까 가야 돼 이러니까 호텔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직전이니까 또. 그래서 같이 그때 예전에 우리 앤트맨 있잖아요. 네네네. 앤트맨한테 형 이거 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가게 됐다. 숙소가 없어서 에어비앤비 찾아봐라고 해서 이때 이왕에 에어비앤비 한번 써보자. 이래서 에어비앤비를 찾게 된 건데 그래서 갔는데 열쇠를 무슨 우편함에 넣어놓고 이게 뭐야 하고 문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일본 특유의 그런 아기자기한 네, 그런 소품들도 다 놓여져 있고 그래서 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되게 위치도 되게 좋았어요. 네네. 위치도 딱 그 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뭐 일본 거리 아시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쵸. 네. 그래서 저 호텔에서 묵었던 거랑 아예 다른 경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받았고 네. 그 나오면서 제가 그 호스텔 만날 줄 알고 이미 나올 때는 일본 사람들 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김을 사갔어. 씨위드. 김을 사갔는데 그래서 이건 소개는 안 해드렸던 건데 에어비앤비 앱으로 채팅이 돼요. 네, 되죠. 호스트라서 채팅이 잘 돼요. 만들어져 있어. 채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앱으로 호스트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 놓고 가니까 꼭 가져가야 돼. 알았어. 근데 오늘은 청소하는 사람밖에 안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 이런 시스템을 한다 이거지. 이제 눈치챘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아이디를 눌러보니까 그 사람이 빌려주는 집이 17개인가 있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제 안 그런 집들도 꽤 있고요. 뭐 파리 같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집 전체를 누르면 많이들 이래요. 네.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파리에 어떤 분이 놀러 가서 그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집주인이 막 저녁 식사도 해주고 막 놀고 오늘 어디 가서 놀고 했어요. 집주인이 나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요? 파리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파리 테러 네, 사건? 이제 뭐 한 재작년인가? 네, 샤를리 앱도. 네,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테러 그 경기장에서 폭탄 터지고 네네.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게 터져서 이제 그 여행 가신 분은 네. 외국에 있는 그 자기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두 번째로 통화한 게 호스트랑 통화를 했대요. 호스트가 먼저 연락이 와서 괜찮냐, 놀라지 마라, 뭐 어떻다, 상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줬다고. 네.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걸 되게 자랑스러운 인터뷰 사례로 호텔보다 공개를 낫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이걸 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너 파리에 가봤어가 아니 가봤어 하면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 파리에서 살다 왔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행 경험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망드가 경험했던 건 성공이었네요. 호텔 대비. 그쵸. 네. 호텔에 갔으면은 사실 그냥 잠만 자죠. 그리고 호텔은 뭔가 그 도심 중심부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쵸.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로컬의 분위기 같은 걸 느끼진 못하죠. 그죠. 아무튼 호텔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호텔보다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호텔은 가면 그 다음날 리셋되잖아 방이. 방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갔다 와서 똑같아. 내가 빨래 돌리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 좀 살아본다라는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그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재미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뭐 일본식
집에 가정의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 조그만 욕조를 어디서 체험해 보겠어. 변기 위에 손 씻는 거 있고. 그런 거 어디서 체험해 보겠어요. 근데 그건 가정집을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그런 것들을 걔네가 리브이어라는 그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게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 전에 신분증 인증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신분증 인증 어떻게 하지? 여권 보내줘서 인증하잖아요.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여권을. 아 그래요? 네. 나 왜 안 한 것 같지? 했어요. 너도 모르는 새 했을 네. 거야. 아, 그래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신기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여행하는데 필수적인 요건들을 필수적인 게 아닌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마 뭔가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도쿄 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호스트랑 흥정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죠. 흥정이 보통 일반적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나 좀 싸게 해달라고 흥정을 했어. 그랬더니 너 몇 명 올 건데? 나 혼자 갈 건데? 그랬더니 혼자 올 거니? 이러면서 혼자 있을 거니까 2명 기준반인데 1명 쓰는 거니까 싸게 해줄게 해서 싸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얘기하면서 계속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걸 보면 본인의 기억이 재밌는. 네, 제가 에어비앤비를 썼던 기억들이 계속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은 실장이 아까 이 에어비앤비가 로컬의 느낌을 많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경험을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앱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숙소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 하면 뭐 자수 놓는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세트가 있다든지 뭐 김장 체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체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로컬의 삶을 살아본다.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은 실장네 집에 와서 녹음을 한번 해본다. 좋네. 은 실장 집을 청소해본다. 은 실장 집에 와서 자가발전에 참여한다. 팟캐스트를 만들어간다. 돈 내고. 예, 뭐 그런 게 있죠. 긍정 씨는요? 긍정 씨가 경험했던 경험은? 저는 아망드랑도 같이 가봤지만 제가 갔던 것 중에 특이했던 거는 전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6인실이었나 8인실이었나. 아, 에어비앤비로 했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앤비에 내놓은 사람들 걸 들어갔나 보군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일본 특유의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에어비앤 그 일본에 대한 문화를 잠깐 얘기하자면 그 프리터라고 하는데 프리터가 꼭 프리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독립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 이제 저렴한 방을 그렇게 전전하는 거죠. 장기로. 네, 장기로. 막 도미토리에서 1년 뭐 이렇게 있는. 알바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은 그 침대 한 칸만 자기 집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길 갔었는데 거기 주인분이 되게 친절했어요. 저도 역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내가 아니고 어디 갔는데? 도쿄.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복잡해갖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한참을 헤매갖고 2시간이나 늦어서 갔어. 그러니까 새벽쯤 도착을 한 건데 집주인이 그때까지 안 자고 날 기다려주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살았거든요. 근데도 막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 보고 되게 이런 부분에서 친절하고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사람은요. 뭐 안 좋은 경험도 있겠지. 네, 안 좋은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복불복인데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완하는 정책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는 편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그 일본을 자주 가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집 전체를 빌리면 그 집을 빌려주는 업자예요. 업자라고 하기에는 기업이거든요, 걔네가. 사업자도 돼 있고 그 안에 직원들이 한 10대 명 있어요. 청소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좀 큰 기업 제가 만났던 데 중에는 그걸 마중 나가는 애도 있어요. 아망드는 이제 케이스가 별로 안 좋은 케이스였던 거고 역까지 와서 이렇게 이거 들고 있다가 날 데리고 에어비앤비 가서 뭐 설명해주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애들도 있어요. 저 아망드랑 후쿠오카 갔을 때 반대로 집주인이 저한테 야 너 한국인이라 그랬지?
네 옆에 오는 여자애들이 한국인인데 여기 가서 좀 데려주면 안 되냐? 그 심지어 마지막에 걔네 되게 예뻐라고. 걔네 되게 예뻐. 못 간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걔네가 도착을 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 어떻게 열어요? 이러더라고. 미치겠다. 그 걔네한테 그랬구나. 옆집 애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인데 걔한테 옆에 물어봐. 물어봐라.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기보다는 진짜로 그 개인이 네.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개인이 하는 그런 집 전체를 빌려주는 걸 하다가 네. 그 보통 가이드를 주잖아요. 어떻게 집을 찾아가라고. 아, 그렇죠. 지도처럼. 네. 근데 전날인가에 그 사람은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진짜로 집을 한 개만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은 아닌 것 같아. 자기 집은 어디 딴 데 있고 그냥 하나만 에어비앤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 네. 업자긴 업자인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전날인가에 내가 다 이제 열정 해놓고 출국만 기다리고 있는데 메일이 그 쪽지가 와서 미안한데 이거 환불해줄 테니까 다른 거 구해봐라. 못 온다. 내가 일정이 생겨서 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써야 된다. 솔직한데? 그래서 뭐 강하게 클레임을 걸었지만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뭐 어쨌든 돈은 다 환불 받았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날이고 이걸 다시 구해야 되는 문제점도 황당한 있었고 거지. 그게 만약에 제가 일본을 도착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상상을 하면 그 집을 가고 있었는데. 그럼 진짜 끔찍한 일이죠. 네.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던 뭐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침대 밑에 카메라가 있었다더라.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 아, 진짜요? 네, 유명한 사고예요. 뉴스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에어비앤비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호스트야말로 손님이잖아요. 꽤 네. 큰 손님이란 말이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거 배려는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호스트를 완벽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에어비앤비에도 저는 다행히도 모든 에어비앤비 경험이 재미있고 좋았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정말 재미가 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집이었어. 집에 가보니까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런 집이었던 거야.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다 사용하고 나면 호스트도 이 게스트를 평가하고 게스트도 호스트를 평가해요. 그치. 맞아요. 서로 상호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별 5개 주고 뭐 좋았다. 좋았어. 나이스 트립 끝나죠. 뭐 이런 거 쓰고 좋았다 이런 거 쓰는데 정말 쇠꿀이면. 에어비앤비에는 번역기도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어로 쓴 거를 뭐 한국 사용자들한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을 가가지고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별 5개 주고 번역해서 호스트가 내 거 쓴 걸 보면은 나한테 별을 낮게 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번역해서 볼까봐 다 시프트 누르고 쓰는 거야. 아 그런 유명한 짤방들 많죠. 정말 꾸려요. 뭐 이렇게 절대까지 봤어요. 절대까지 이게 봤어요. 바퀴벌레 나왔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뭐지? 세종대왕의 위대함 같은 거지. 번역이 절대 안 되는 거지. 번역이 얘가 나한테 별 5개 줬으니까 나도 지금 좋았다고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읽어볼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유명해지면은 일본 내에서는 이게 쉬프트 키 번역이 안 돼? 여기다. 이상한데? 여기네. 100% 여기다. 여기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네.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에는 주어 부분만 쉬프트를 누르고 쓰면 적당히 번역이 되면서 못 알아듣게 번역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써보셨군요, 이것도. 예, 저는 많이 쓰죠. 실장네 집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물론 바퀴벌레가 있지만 진짜 있어요? 좋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진짜 거죠. 있어? 아니 없어요. 이 집은. 깜짝이야. 네. 이 집으로 예, 뭐 어찌됐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들도 많긴 하죠, 물론. 네. 그리고 집 전체를 살아보는 것도 좋고 에어비앤비를 아까 말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걸 찾으려는 분들은 네. 집 전체를 컨셉으로 하지 말고 특히 도미토리를 또 컨셉으로 하지도 말고 그냥 방 하나 이렇게 그렇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집주인과 같이 생활을. 그러면 사실 둘이서만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네. 둘이나 가족 전체와. 근데 저의 경험 중에 꽤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어디였지? 예. 나고야를 갔는데 네. 거기서 가족들이 있는 그냥 단독 주택이었어요. 일반 가정집. 네, 2층 집. 근데 그 2층에 있는 옥탑방을 약간
개조를 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문이 2개인데 옥탑방은 네. 그 옥탑방을 빌려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 그 이제 아예 나이 많은 할머니도 계셨고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도심에서 너무 멀어서 사실상 집이랑 그 동네만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에어비앤비를 고르실 때 네. 호스트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업자가 걸릴 수도 있고요. 업자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이제 그 집주인과 뭔가 교류를 하고 싶다면 김을 주고 싶고 이러면 김을 주고 싶다면 그 호스트가 누군지를 봤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 제 친구는 벨기에를 갔다가 네네. 그 급작스럽게 에어비앤비를 써야 했었는데 네. 이제 잘 잡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델이었던 거야. 밤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지. 야, 우리 집에 한국인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재밌게 놀았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좋네요. 그런 식으로 좀 집주인을 잘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에선. 맞아요. 후기들이 그래서 있는 거니까 후기들 좀 읽어보고. 난 무관심한 게 좋더라고. 네, 예전에 그 체리 따러 간 거 얘기했어요? 체리? 얘기했어. 아 했나? 크레이글리스트 카우치 서핑 카우치 서핑 아니었어요? 뭐 카우치 서핑 하고 있는데 야 나 오늘 체리 따러 갈 건데 같이 갈래? 해갖고 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무료로 재워줬으니까 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체리 따는 밭에서 오만 일을 다 했던 기억이 있죠. 트랙터가 됐다는 소문, 인간 트랙터가 됐다. 오 코리안 이러면서 역시 네. 게임 잘해. 게임 아무튼 잘해.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경험치 많이 줄게. 냉정해질 땐 냉정해져야 됩니다. 네. 네.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봤더니 좀 재밌네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또 기회가 된다면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는 근데 일단 여행 컨셉에 따라 틀린데 네. 뭐 이제 휴식을 취하러 간다 하면은 당연히 호텔을 예약할 것 같고 네. 이제 뭔가 체험을 해보고 약간 싶다. 리셋이라고 하나 리플래시 하러 간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간다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겠죠. 저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 같았으면 뭐 긍정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호텔 아니면 여행을 안 갔어요. 맞아요. 혼자 가더라도 네. 호텔 그냥 방 잡고 무조건 진짜. 왜냐면 무조건 편하게 있고 싶은 거야. 아까 말했듯이 잘 때가 중요해요. 잘 때가 중요한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자거든. 근데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막 돌아다니다가도 잠은 내 방에 와서 혼자 자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중에 그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게스트하우스 있죠. 그것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사람들이랑 부대껴야 되잖아. 그치. 뭐 화장실 쓰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저는 그냥 혼자 쓰는 게 좋아서 어쨌든 그런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때문에 뭐 결국 에어비앤비도 그 개인실로 쓰긴 하지만 네. 집 전체로 빌리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부대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분명히 그때 후쿠오카 갔을 때 옆 사람이 문 어떻게 열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거나 그치. 그런 약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재밌어요.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그런 그리고 호텔은 역 바로 앞에 있잖아. 근데 그치. 에어비앤비는 주택가 안에 있단 말이야. 골목골목 찾아 들어오는데 그것도 재밌고. 밤에는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그리고 주택가 일본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집마다 차가 되게 재밌게 서 있어요. 왜냐면 집이 주차장이 꼭 필수니까요. 있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잘 닦아져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요새는 옛날 에어비앤비만. 같았으면은 호텔스닷컴 또 뭐 있지? 익스피디아 이런 네. 검색해봤는데 이제는 요새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만. 먼저 검색해봐요. 그렇게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나라는 그럼 생각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어디요? 나가사키에 페어를 주는 데가 있으니까. 시끄러워요. 네. 들어요. 네. 네. 저는 노숙을 하지 페어는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런저런 경험을 좀 나눠봤고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 특집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에어비앤비 기프트 카드도 있으니까 누구 선물하실 때 네. 써보십시오. 나 갈 것도 없는데 뭔 선물이야? 알겠습니다. 한국 에어비앤비가 우리 방송을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 참고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걸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업을 하려면 네, 그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도시민박으로만 등록을 하면 외국인으로만 대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곳도 있으니까. 못 가는 그러니까 숙소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신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방 쪽은 그래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찾기 힘들죠. 제주도 이런 데 아니면.
뭐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법이 따라가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발.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더 재밌는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t the end of every road, a place to call our own.